운동 후에 심해지는 피부질환 시리즈를 연재할 거야. 첫 번째 시간으로 여드름에 대한 부분을 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외부 활동을 못하고 답답하시죠? 많이 답답하시고 힘드실 것 같은데 운동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름철에 운동을 하면 피부질환이 심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름철 운동 후에 심해지는 피부질환 시리즈를 연재할 거야. 첫 번째 시간으로 여드름에 대한 부분을 할 거예요. 운동 후에 여드름이 심해지는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많이 봤을 거예요. 그 여드름이 심해지는 원인을 한번 밝혀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볼 거예요. 그 전에 여드름이 생기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단계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내 여드름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되거든요. 여드름이 생기는 단계는 첫 번째는 피지 분비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남성 호르몬이 뿜뿜뿜뿜 분비되면서 피지가 확 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피지 분비가 많이 돼도 여드름이 생길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드름이 피지 분비가 많은 상태에서 모공이 각화되죠. 그래서 모공이 각화되면서 여드름이 생기는 모공을 막아요. 그죠? 그래서 모공이 각화되는 단계. 그리고 모공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단계가 있어요. 모공 주변에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들이 밑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모공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단계. 그 다음에 모공 내에서 세균이 증식하는 단계. 모공 주변에서 세균이 증식하는 단계. 모공 속에서 피아크네라고 하는 세균이 증식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공 주변에 세균이 증식해서 환원이 되고 그게 뻥 터지면서 낭종과 결절을 유발하는 그런 여드름 흉터를 남기는 단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운동은 왜 여드름을 유발할까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을 했을 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뭐냐, 운동을 많이 하죠. 운동하고 나서 우리 배고프잖아요. 그죠? 그러면 고열량 음식을 많이 먹게 되겠죠? 맞아요. GI 수치가 높다라고 해서 고열량 수치가, 열량 수치가 높은 음식이 있거든요. 혈당을 빨리 올리는 음식이 있어요. 그게 당분이 많이 포함되는 음식이라던가 아니면 칼로리가 높은 음식들 같은 게 해당되거든요. GI 수치라고 해서 글루코스 인덱스라고 하는 건데 포도당 열량을 많이 섭취하는 음식을 먹게 되면 염증 물질들이 빵빵 분비되거든요. 그래서 여드름 안에서 염증이 많이 생기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후에 과도하게 많은 칼로리를 섭취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여드름이 염증이 유발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운동할 때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거나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먹는 경우가 많아요. 운동 후에 우리는 당연히 닭가슴살을 먹게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면 단백질 보충제를 먹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운동을 하게 되면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운동하게 되면 닭가슴살을 많이 먹죠. 그래서 닭가슴살 팩 같은 거를 막 먹고 샐러드를 해서 먹게 되는데 닭가슴살이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뭐냐면 닭고기에는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오리고기, 닭고기, 돼지고기에 많거든요. 아라키돈산이라는 게 뭐냐면 불포화 지방산인데 필수 지방산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꼭 먹어야 되는 굉장히 필요한 성분이죠. 그게 왜 필요하냐면 세포막에 있는 인지질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먹어야 되는 성분인데 문제는 많이 섭취됐을 때 문제가 돼요. 많이 섭취하게 되면 이 아라키돈산이 염증을 매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염증을 유발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많이 세포 쪽으로, 혈관 쪽으로 유발되는 그런 전령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닭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염증 매개 물질이 많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는 경우에 더 많이 생기죠. 여드름이 없는 경우에 닭고기를 먹었다고 해서 여드름이 더 생기는 건 아닌데 여드름이 조금 있는 경우에 닭고기를 먹게 되면 염증 매개 물질들이 더 많이 뿜뿜뿜 분비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더 심해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닭고기를 많이 먹고 여드름이 더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단백질 보충제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먹잖아요. 그죠? 웨이 프로틴이나 카제인 프로틴 이런 것들, 프로틴들을 많이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쉐이크 만들어서 먹잖아요. 운동하고 나서 먹게 되죠. 그래서 운동 후에 근육이 파괴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육이 커지는 과정 혹시 아세요? 근육이 커지는 과정은 뭐냐면 우리가 운동을 세게 과부하 걸려. 그러면 근육 섬유들이 찢어지거든요. 그러면 그게 치유되는 과정에서 벌크업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단백질 보충제를 먹어줘야 돼요. 그러면 얘들이 단백질이 합성되면서 커지거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근손실이 발생한다고 하잖아요. 운동 후에. 왜 그러냐면 단백질 섭취하지 않으면 근손실이 발생하는데 그 근손실을 막기 위해서 단백질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웨이 프로틴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유장 단백질이라고 해서 우유에서 추출하는 거거든요. 치즈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것들인데, 단백질 보충제를 섭취하게 되면 IGF-1이 혈액 내로 뿜뿜뿜 분비되죠. 그러면 뭐냐면 피지선을 증식시켜요. 그리고 피지 분비량을 많게 되죠. 아까 했던 것처럼 여드름이 생기는 원인 중에서 피지 분비량의 증가, 그 다음에 피지선이 활성화되는 게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고 피지선이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쉽게 막히게 되겠죠. 막히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드름이 잘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 여드름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 때문에 여드름이 생긴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생긴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먹기 시작하고 한 달 이내에 여드름이 생기는 경우는 단백질 보충제와 관련이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단백질 보충제를 먹으면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여드름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보충제를 먹고서 여자분이 여드름이 더 많이 생겨. 그러면 단백질 보충제에 의한 IGF-1이 상승하면서 피지 분비량이 많아지는 기전 때문에 여드름이 생겼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단백질 보충제에서 생기는 여드름은 가슴과 등에 특징적으로 많이 생겨요. 얼굴보다는. 그래서 가슴과 등에 여드름이 갑자기 확 생기는 경우는 프로틴에 의해서 여드름이 생겼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운동 후에 여드름이 많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조치해야 되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거는 순리대로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내가 운동 후에 당분 섭취를 많이 해서 여드름이 많이 생긴 거라고 추정되면 당분 섭취를 줄이고 열량을 섭취를 줄이면 되겠죠. 두 번째, 닭가슴살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경우라고 추정이 된다면 아라키돈산에 의해서 염증 물질이 많이 분비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닭가슴살을 줄이거나 아니면 다른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프로틴을 섭취하는 경우에 생기는 경우에 IGF-1에 의해서 염증 물질들이 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피지선이 분비된다고 한다면 단백질 보충제를 중단하거나 단백질 보충제를 웨이 프로틴이 아닌 뭐 이런 완두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대체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대체품들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드름이 생긴 경우에는 여드름을 치료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여드름이 심한 경우에는 적절한 압출과 필링 그리고 항염증 작용이 있는 한약 같은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운동 후에 여드름 많이 생기면 꼭 여드름 치료 해줘야 돼. 그리고 프로틴, 닭가슴살 너무 많이 먹으면 음식 섭취에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먹어야 되고, 구독과 좋아요는 심쿵.